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나머지 정리 2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하는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함께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자, 내용은 쉬운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자, 예제 1번. fx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가 제로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나머지 정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x의 값이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뭐 나온다? 0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도록 하는 k 값을 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짝수 제곱이니까 역시 1이 되니까 플러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7은 바로 뭐다? 제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하니까 k 플러스 5는 제로가 되는 거고, 5를 넘기니까 답은 k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학교에서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은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97의 7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면 타격이 큽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97의 7제곱을 계산 다 해가지고 실제로 98로 나눈다. 너무나 무모합니다. 그렇죠? 97을 7번 곱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 그걸 다시 98로 다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내용을 치환을 하셔서 풀어야 돼요. 치환을 하셔서. 그래서 뭐를 x로 놓을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97이라는 숫자, 여기 주는 97이라는 숫자, 이 숫자를 우리가 x로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어져 버리느냐 하면 x의 7제곱을 요거에 그럼 x 플러스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97을 x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치환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안에는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제로 만들어주는 x의 값, 곧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니까 지수가 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답을 내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버리면 틀립니다. 우리가 객관식 보기에 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또 해필이면.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우리가 답을 틀리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연수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누었을 때 음수가 나머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를 4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 1, 2, 3까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음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5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0, 1, 2, 3, 4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98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해가 1, 2, 3, 4 해가지고 97까지만 나머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버리면은 정체불명의 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지금까지 다항식을 할 때에 차수별로 할 때 상수항 나올 때 음수 나오는 거 많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항식에서 차수를 따질 때는
부호를 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과 상수항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상수항은 음수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논하는 겁니다. 차수를. 내가 4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차, 2차, 1차 상수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차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상수항의 숫자가 음수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연수로 나누어 줬는데 나머지가 음수 나오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이 97의 7제곱 97의 7제곱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97의 7제곱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나게 큰 숫자를 98개씩 묶었는 겁니다. 자, 98개 묶어주고 또 98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98개를 전부 다 쭉 묶어보니까 98개씩 묶으니까 마지막에 한 개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 부족.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의미가 마지막에 한 개 부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은 90 뭐가 되어집니까? 7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머지는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97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에서 음수가 나타나면 자연수로 나누어 줬는데 나머지는 음수 나올 수가 없다. 그럼 그 음수만큼 어떻게 된다? 마지막 묶음에서 그 음수만큼 부족하구나로 해석을 해서 답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에 98개씩 묶어주니까 마지막 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개 부족하구나. 그래서 한 개 부족하니까 97개구나. 그래서 답이 97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맞추시고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 3번은 보면 시험에 곧잘 나오고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한다 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보면 동일합니다. 이거 제로 만들어주는 인수가 x-2, x-2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요게 1차, 그 다음 여기서 2차, 이렇게 3차 연속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을 제로 만들어주는 x의 값, 곧 다시 말해서 2로 연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조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진 이 인수가 역시 전제 조건은 뭡니까? 같을 때입니다. 이게 다르면 달라요. 다르면 전개하시가 계속해서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우리가 연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의 개수가 1이고 2차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3 상수 6입니다. 자, 그럼 뭘로 조립을 하느냐?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거 0 만들어주는 x값 2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숫자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해서 내려오니까 4. 지금 아직도 조립제법이 약간 어색하고 지금 어리버리한 사람 반성하시고 복습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립제법 계속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2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숫자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2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보면 2고 여기 5가 되집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마지막 몫이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A 요게 A 그 다음에 요게 B 요게 C 요게 D 요 순서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보시고 안에 인수가 동일하고 지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져 있으면 아, 연조립제법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연속해서 이 마지막 큰 차수의 개수만큼 3번 조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